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as possible to the way to which. 이게 구조 조금 복잡한데 뭐 얘는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꾸며주는 이 구조. 조금 복잡하지만 잘 보시고, 대신 둘 다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한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더 좋다, 만약 이렇다면. 자, 뭐라고 했냐? 당신의 정의가, 뭔가 정의를 했나봐. 그 정의가 일치한다면, 상응한다면, 면밀하게, 가능한 한 면밀하게 일치한다면 좋다를 게. 이거 뭐해? 어떤 방식으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어디에서? 일종의 토론인데, 논쟁인데, 어떤 토론 논쟁이야? 너의 주장이 pertinent가 뭐라고? 네, 관련이 있는 종류의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다시 너의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든 논쟁이든 네가 정의를 하는데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토론에서 그 용어가 어떻게 쓰여? 일상적으로 쓰면 좋다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게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지. 그쵸? 이해 갔죠? 첫 문장이 이게 끝인데 되게 어렵게 쓴 거야 그냥. 컨디셔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뭘까요? 컨디셔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디셔닝은 뭡니까? 네? 컨디셔닝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운동에서 컨디셔닝 많이 쓰지 않나요? 몸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컨디셔닝이라고 하잖아요. 체육에서. 컨디셔닝이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 몸을 잘 만들어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심리학에서 컨디셔닝이 뭐게요? 감정을 잘 만드는, 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 그걸 조건화라고 하는데 그걸 컨디셔닝이라고 해요. 어렵죠? 용어가.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죠, 컨디셔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걸 갖고 오면 어떻다는 거야? 편하고 좋다, 다 알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나가 이제다.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where, 관계부사 where, occasion을 꾸며주겠지? 이 투구문이네. 얘는 뭐 의문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티뮬레이티브가 아니고 스티플레이티브가 맞아요. 이거는 그 모의고사 거기 자체에서 오류가 난 거라서. 스티플레이티브가 뭐라고? 스티플레이티브 데피니션? 약정적 정의, 약속해 놓은 정의라고. 됐지? 해볼게.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랍니다. 어떤 상황들?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수적인 상황들이래. 뭐 하는 게?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수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약정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는 용어를 쓰는 게 좋다고 했지.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신조어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 유스가 용어예요. 네. 특별한 용법, UJG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쓰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이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드는 뭐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또 관계부사 나왔죠? 요렇게 되고요. 여기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삽입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죠? 하셔야 돼 이거.
이것은 그런 경우일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현재의 어휘가 구별을 만들어내지 못해, 즉 구별할 수 없는 경우겠죠. 뭐 어떤 구별? 네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애들이 구별을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뭐야? stipulative definition, 약정 적정이라는 거지. 그게 예시가 이건데 여기가 조금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구조가 조금 복잡해. 그대로 해볼게.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 언어에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신 이런 용어겠지? 어떤 용어야? 기억을 묘사하는 게 없대. 기억은 있는데 어떤 기억인지가 중요하겠지. It'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꼭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기억이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했었던 무언가의 기억이 꼭 아닌 기억을 설명하는. 뭔 소리예요? 다시 할까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무언가의 기억이 꼭 그렇지는 않은 기억. 무슨 소리인가? 뭔 소린지 모르겠죠 이거. 그러니까 기억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그 사람이 경험을 안 했어, 그 기억을. 근데 그 기억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뭔데? 무슨 기억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근데 그 기억이 있기는 한 거야. 되게 선명해. 예를 들어 5년 전에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내가 물에 빠졌는데 이 기억이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 근데 기억이 있네. 그럼 무슨 기억이라 그래? 이상하지 이거? 자, 이게 철학적인 접근법인 거야. 그럼 이거 뭘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답이 나온 게 아까 약정적 정의로 뭐 했냐면 이거야. 유사기억. 이거 니네 그 혹시 되게 유명한 애인데 공각기동대라고 알아요? 모르는구나. 공각기동대에서의 핵심적 물론 핵심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사이보그화 혹은 그 기계 옷을 입은 인간이 진짜 인간인가 혹은 AI가 기계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맞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기술이 뭐가 있냐면 전뇌라는 기술이 있어. 뇌를 바꿔 끼는 거야. 뇌를 바꿔 끼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뭐 이런 거거든. 이해가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끼워 넣어봐. 뇌를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시대가 됐어. 근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하나 끼워 넣듯이 내 기억이 아닌 걸 끼워 넣네. 그건 내가 경험한 건가? 근데 나한텐 기억이 있네. 이걸 뭐라고 할 거냐고. 그걸 유사기억이라고 하겠다고. 지금은 없잖아. 지금 이 기술이 있어? 없지. 근데 그걸 철학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게 stipulative definition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기억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화. 그럴 수도 있다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해갔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토론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야, 너 기억하지도 않은 거 네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진짜 네 기억 같아. 우리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라고. 정리돼요? 네. 네. 저 이해가 없으면 이 글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건다. 그러한 것은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진짜로 그러니까 말로써 공유하는 게 아니고 기억 딱 뜯어가지고 너한테 딱 넣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다면 나는 매 기억 형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이러한 어떤 것에 관한 것은 아닐 거야. 어떤 거?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무언가에 관한 것은 아니겠지. 이것을 뜻하는 현재 용어가 있나? 없어.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억이 아니지. 그럼 기억이 아니면 뭐야?
그러게 경험을 안 했는데 내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얘네가 철학자들이 새로운 영어, 특수용어 뭐라고? 유사기억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야. 뭐 하기 위해? 이러한 가설적 기억과 같은 경험을 말해보기 위해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철학적 근거, 그 어떤 그 사고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지가 있어. 빅뱅 있었다. 그럼 그 빅뱅 전에 뭐가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야. 근데 그 끝을 찾아가다 보면 뭐야? 없어. 그래서 뭘 하나를 설정했냐면 절대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신적인 무언가를 하나 했거든. 이걸 초월적 자아라 그러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그 철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놓은 거 있거든. 그런 것도 뭐야? 알 수 없지만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게 약정적 정의지 뭐. 이해 갔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거는 조금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토론을 하거나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일상적인 용어로 쓰면 너무 좋아.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기 위해서는 뭘 쓸 수 있다? 양정적 정의를 우리가 설정해서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게요. 그냥 쭉 할게요. 하나의 결론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기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짧게 빠르게 진술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분석적으로 그것은 많은 생각들과 함축, 암시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즉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구나. 이유는 더 정확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분리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공짜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 경제가 잘 교육된 호주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라는 이유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됐죠?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단지 한 문장만으로 정확히 표현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다시 정리하면 뭐다? 하나에 대한 결론에 하나에 대한 이유의 문장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더 뭘 해야 돼? 그 이유에 대한 문장을 분석하고 분리시켜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결론은 대학과 공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반면 그 이유는 몇몇 새로운 생각들을 도입한다. 그게 뭐야? 경제적 이득이라는 단어와 잘 교육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끌고 오는 거죠. 아니 이건 정의가 안 됐고 이게 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있나요? 한 문장으로 저기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좀 더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개념, 생각과 아이디어와 결론 사이의 연결이 명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추론의 목적은 뭐다? 명백한 것들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문법 하나에 안 했네. 어보이든 ing 쓰지. 투부정사 당연히 안 되지. 뭐함으로써 주의 깊게 연결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뭐 사이에 우리의 이유에 대한 초기 진술의 다양한 생각들의 아이디어들의 연결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그러니까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 개가 있다고. 됐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문제라 이거 문법으로 안 나와요. 내용상으로 보시면 되고 어휘, 주제, 빈칸 뭐 이런 것도 요약문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심리학자들은 종종 자기보고 데이터, 이게 self-report가 자기보고식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연구합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참가자들의 언어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카운트가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이 자기가 설명하는 거죠, 뭐. 자, 이것이 이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때마다 그러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지법, 면접법, 그리고 성격검사, 인성검사가 사용되는 때마다 그러하다. 뭐 하기 위해?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보고 방식은 꽤 유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your self-report method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한다.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항상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날 더 잘 알지 않겠어 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self-report can be played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왜곡이죠. 자기보고 형식은요, 어떤 왜곡의 여러 종류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답니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글에서 말하는 하나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 원이 주어니까 당연히 is인데, 물론 문법은 안 나오지만 그냥 알아둬요. 이러한 왜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입니다. 뭔데 그게? 이거야 이거. 그건 경향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자신에 대한 질문에. 그러니까 뭐 난 도벽이 있어 이런 거 안 쓰겠다고. 쓸 거냐고. 안 쓰지. 이러한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대상은 초과로 연구합니다. 혹은 뭐 일을 수행합니다. 뭐 하면서? 우호적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더 쓴다는 거야. 왜? 좋게 보이려고. 특히 대상이 이거 asked가 되겠죠. 그래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요청받았을 때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조사 응답자들은 보고할 거예요. 그들이 투표했어요 이렇게. 또는 저 기부했는데요 라고요. 뭐 할 때요? 실제로는 잘 돼요. 여기 봐야 돼. determine이 이제 밝히다라는 뜻이 있어. 여기선 결정하다로 번역했는데 이상해 이거. 이건 determine요. 그래서 나도 사전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이거 1번 뜻으로 밝히다가 있어. 드러내다 밝히다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드러내다 밝히다로 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는 것이 가능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딱 맞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기부도 안 한 거 알 수 있는데 기부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자기 보고식 검사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정리됐어요? 정리하면 뭐예요? 자기 보고식이 좋은 것도 있긴 한데요. 이게 뭐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